옛날 엔노 오즈노의 부름을 받은 붉은 호법 귀신 젠키. 젠키는 놀라운 힘으로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악한 무리들을 순삭시켜버린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새로운 사악한 무리들이 나타날 때 귀신 젠키는 또다시 현신하리라. 며 오프닝이 시작. 그 옛날 젠키를 부렸던 엔노 오즈노의 후손이자 대대로 무녀 집안의 치아키가 바로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절에서 살며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사악한 힘에 이끌려 절에 봉인되어 있던 빙의 열매를 노리고 온 도굴꾼 듀오가 등장. 치아키와 할머니가 나서 이를 저지하려 하지만 이미 트롤 듀오는 열매를 취한 후라 아주 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거 어릴 때 봤을 때 되게 징그러웠었는데 뭐랄까 근데도 계속 보고 싶어졌었어요. 형들 그런 거 있잖아. 기생수 같은 거 볼 때 징그러워도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는 거. 내 취향이 좀 이상한가? 어쨌든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되는 치아키와 할머니. 그때 손목에서 팔찌가 생겨 빛이 나며 봉인에서 깨어나는 젠키. 엥? 근데 꼬맹이가 나왔네요. 할머니인 젠키를 보며 젠키가 혹시라도 사악한 힘에 의해 잘못 봉인 해제되었을 때를 대비해 오즈노가 2단계로 봉인해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주라의 힘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오즈노의 속삭임. 치아키는 젠키의 봉인을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오, 겐지스. 팔꿈치 깍으로 첫 등장답게 적을 없애고 원흉이었던 빙의 열매를 먹어치웁니다. 이거 되게 맛있게 먹지 않아요, 젠키가? 젠키는 자신을 다시 봉인하지 못하게 오즈노의 후손인 치아키를 없애려 달려들지만 팔찌의 힘으로 다시 꼬맹이 젠키가 되어버립니다. 꼬맹이 폼이 좀 더 저는 귀여운 것 같아요. 어둠의 세력 카르마와 그의 새 도사들. 이들은 자신들을 막아서는 회방꾼들을 없애고 지상에 떨어져 있는 108 빙의 열매를 이용 세상 모든 욕망과 욕심을 증폭시켜 빙의 수를 만들어 이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클리셰에 취한다. 그쵸? 카르마와 3명의 마도사들은 주인공 일행들의 활동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의 욕망을 증폭시켜 요괴로 변신시키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나타나는 치아키와 젠키 일행들에 의해서 결국 전부 다 저지당합니다. 그러던 중 등장하는 밤에도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는 독특한 매력의 캐릭터 소마. 소마는 영고야라는 사찰에서 훈련해 각지에 봉인되어 있는 빙의 열매의 경비를 맡고 그 열매의 힘을 악용하려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를 막아서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합니다. 옛날 만화가 그렇긴 한데 이 만화를 다시 시청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정과 개연성이 조금 타 작품에 비해서는 아주 조금 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젠키는 치아키, 소마와 함께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습득하고 주인공들 사이는 주인과 부려먹는 귀신의 관계가 아닌 교감할 수 있는 친구로서 조금씩 발전합니다. 10회차 이상 발리던 새 마도사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젠키 봉인 계획을 세웁니다. 카르마 일당 새 마도사 중 안주라는 이 캐릭터는 특이하게도 다른 마도사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힘을 지녀 젠키를 봉인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헌데 이 안주와 소마 아는 사이 같네요. 그렇게 젠키와 빙의수의 전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젠키의 봉인 해제와 컨트롤을 하는 치아키를 먼저 봉인하려던 새 마도사들. 그러나 젠키가 대신 치아키를 구해내고 봉인당하게 됩니다. 젠키는 봉인되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치아키, 바로 너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는데 남아있는 친구들은 젠키의 봉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소마는 봉인의 주역이었던 안주에게 찾아가 원래는 착했던 안주 네가 왜 마도사가 되었고 카르마 일당에 가담하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니까 안주가 원래는 착한 소마의 동료였다는 거지? 이렇게 갑자기 설정이 훅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조금 줄거리를 조금씩 이렇게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실을 몰랐던 마도사 고라는 되려 소마에게 안주가 왜 빛의 주문인 봉인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마와는 어떤 과거의 관계가 있었는지 되려 묻습니다. 착한 설명춘 소마는 이때부터 썰을 풀기 시작하는데요. 안주 역시 소마와 마찬가지로 영고야 출신. 소마는 과거 눈밭에서 눈의 여자를 만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대승정의 손녀였던 안주가 도와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인연으로 소마는 영고야에 합류, 당시에도 타 수련생들에 비해 강한 안주를 바라보며 수련했다고 설명하는데요.
하지만 더 큰 힘을 갈구했던 안주. 어느 날 갑자기 총본산에 안치되어 있던 몇십 개의 빙의 열매를 가지고 사라졌고, 이렇게 마도사가 되어 다시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오, 소마 깔끔한 요약 중. 소마는 안주가 카르마에게 현혹되어 있다라는 믿음으로 원래대로 돌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전개가 급전개네 진짜. 다행히 소마 덕분에 정화되는 듯 보이는 안주. 안주의 체면이 풀리며 젠키 역시 봉인에서 풀려납니다. 봉인이 풀린 젠키는 자신을 막아선 그렌과 고라를 몰아세우고, 소마 역시 안주를 되찾은 것에 기뻐하는 것도 잠시. 카르마가 등장. 정신 차렷! 레이저빔을 쏘고 안주를 다시 데려가 버립니다. 카르마는 안주가 또다시 소마에 의해서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올 것을 경계, 빙의 열매를 머리에 박고 기억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전개합니다. 소마는 몸이 다 치료가 되지 않았음에도 카르마에게 다시 잡혀간 안주를 찾아 나서지만, 안주는 빙의 열매로 인해 완벽한 빙의수화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안주를 보며 소마는 멘탈이 쿠쿠다스. 카르마에게 강력한 분노감을 느끼고 젠키와 함께 맞서 싸우게 됩니다. 대단하지만 멋지지 않은 필살기 젠키의 루도라 시전. 안주를 정상화시키는 데는 성공합니다. 하지만 안주는 소마의 품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며 퇴장. 스토리 전개가 제가 편집을 그렇게 했기보다는 애니메이션 자체가 조금 급발진 성향이 있긴 하네요. 몇백 년 전의 전설적인 인물인 오즈누. 하지만 지겹지도 않게 치아키에게 나타나 꿈속에서 속삭입니다. 시간을 넘어 3차원을 넘어 사람을 만나면 대단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주면 안 되냐? 오즈누 이 새끼. 한편 안주를 잃은 슬픔으로 숲을 거닐던 소마 앞에 누군가에 의해 피살당한 어느 머머리를 발견합니다. 그 머머리에게서 얻은 이상한 조각상. 할머니는 그 조각상을 보며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빛을 투과시켜 조각상이 일반적인 조각이 아닌 금강부라는 젠키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어딨는지 나타내는 지도라 설명합니다. 이거 봐, 갑자기 설정이 툭 급발진하고 나온다니까? 오즈누 시대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황금도끼. 이 도끼를 가진 자는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치아키는 꿈속에서 오즈누가 말했던 대단한 힘에 대한 뜻이 이 금강부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젠키 일행들과 함께 금강부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지도를 따라 도착하게 된 어느 동굴. 카르마의 하수인들 역시 그곳에서 잠복, 주인공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등장하는 천년의 잠에서 깨어난 금강룡. 금강룡은 천년이 지났음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지긋지긋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금강부를 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치아키는 제발 어둠의 힘과 싸울 수 있게끔 힘을 보태달라며 금강룡에게 부탁하는데요. 이때 젠키의 힘과 금강룡의 힘이 공명하며 강한 빛이 오잉? 그렇게 동굴에 있던 일행들은 모두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 내가 조금 항마력이 딸리기 시작하는데? 도착한 곳은 오즈누가 젠키를 봉인하고 난 후 100년 뒤의 시점. 그곳에서 치아키와 똑같이 닮은 조상도 만나게 되고 승려 공해의 도움도 받아가며 금강부를 쫓아가는 여정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다시금 나타난 금강룡. 금강룡은 인간이 욕망을 버리지 않으면 도끼를 주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치아키는 자신과 젠키의 힘으로 인간들을 어둠으로부터 지켜내고 싶다며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금강부가 필요하다며. 그때 용은 말합니다. 금강부는 주겠다. 하지만 그 힘의 대가, 책임을 자신이 질 수 없으니 잘 사용해달라는 이야기. 이 용 아저씨 무책임한 것 보소. 어쨌든 금강룡은 젠키의 몸을 감싸고 금강부를 쥐게 합니다. 오, 간지나네. 맞아, 이 장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 근데 금강룡 자체가 금강부였네요. 눈에 HID를 밝히는 젠키. 한 큐에 빙의수를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금강부의 힘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공의 승려는 젠키가 금강부를 얻음으로써 억눌려 있던 귀신의 본능이 나타나 모든 걸 파괴하는 나찰이 될 수도 있을 거라 경고합니다. 금강룡은 주인공들에게 순간이동진이라는 곳을 찾아 현세로 돌아가라 명합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순간이동지를 찾아낼 수 있었고 그건 같이 이 시대로 온 두 마도사도 마찬가지. 마도사들은 젠키의 봉인을 해제할 수 없게
치아키의 목소리를 봉인하고 자신들만 현세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젠키가 홀로 폭주, 스스로 현리마하지만 역시 자가통제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젠키는 폭주한 힘으로 도사 그렌을 먼저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마도사 고라는 주인공 일행들이 현세로 돌아가는 걸 그저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요. 고라는 카르마를 배신, 이 시대에 홀로 남아 이 세상을 지배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죽지 않은 그렌의 힘과 공예의 도움으로 고라 역시 현세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겨우 돌아온 현세엔 거대한 나무가 마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젠키의 일부는 최종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대한 나무에는 꽃이 피어나 있었고, 이 꽃이 지면 열리는 빙의 열매. 주인공 일행들이 없는 동안 카르마는 봉인되어 있던 빙의수 봉인을 해제하고 나무를 자신의 본거지로, 그 나무 자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적 푸른 기사 캐릭터도 추가되어 있는 상태.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 역시 전부 요괴화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빙의나무 봉인식이 가능한 봉인 도구들을 꺼내어 각각에게 나누어주고 나무를 중심으로 총 5군데의 진을 찾아 정화에 나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물의 진, 그 다음으로 금의 진을 수복하는데 성공. 하지만 이때 나타나는 새로운 빌런 푸른 기사, 이 푸른 기사의 정체는 바로 죽은 줄만 알았던 그렌이었습니다. 그렌은 마도사 고라가 자신만의 이익을 챙겨 배신할 낌새가 있다는 걸 감지, 카르마를 위해 고라를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어 카르마에게 바칩니다. 고라는 카르마를 배신한 이유로 전기가 빨려 말라 죽습니다. 오, 난 이런 장면이 좋아. 한편 여전히 자신의 정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젠키. 어쨌든 주인공 일행들은 계속해서 흑의 진, 불의 진까지 수복하는 데 성공하고 마지막 빙의수 카르마가 있는 곳까지 도착합니다. 빙의수를 지키고 있는 푸른기사 그렌, 치아키와 그렌이 전투에 돌입하지만 치아키는 그렌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 순간 번개가 번쩍 치며 젠키가 일어나는데, 금강룡은 이제 젠키가 금강부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갑자기?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라는 정말 구시대적인 클리셰 덩어리 멘트를 던지며 정신이 원래대로 돌아온 젠키. 열매 먹방을 시작으로 젠키는 그렌을 제거하고 이제 진짜 카르마와의 최종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금강부가 전혀 통하지 않는 카르마. 마을 사람들은 전부 나무 안에 갇혀 무한 축구염이빌로 카르마에게 전기를 빨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젠키와 치아키를 제외한 사람들 역시 전부 빙의수 안으로 잡혀 들어가고, 젠키는 진공 내염격을 써 카르마에 대항해보지만 역시나 막강한 카르마. 심지어 젠키의 트레이드마크 기술인 금강강마저 깨져버리고 맙니다. 한편 내부에선 나무에 진 빙대를 발견하는 일행들. 소마는 전기를 빨려 힘이 없었지만 안주의 환영이 나타나 힘을 내 소마 하는 소리를 듣고 힘을 받아 나무에 진 빙대를 깨트리는데 성공합니다. 순간 카르마의 힘이 약해지는 틈을 타 젠키와 치아키는 일격을 가해 카르마를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쭈글쭈글해진 카르마. 카르마 역시 영원한 젊음을 위해 여태까지 이런 짓을 했던 거였네요. 참, 사람의 욕망이란. 젠키는 모든 전투가 끝이 나고 평화로운 세상이 왔지만 자신이 이제 필요로 하는 세상이 아니라며 우울해합니다. 치아키는 팔찌를 젠키에게 던지며 더 이상 봉인당 필요는 없으니 젠키 스스로 자유로운 몸이 되어 떠나라 명합니다. 그때 불어오는 바람. 나 리뷰 끝내고 싶었는데 뭐지? 카르마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인류를 여기까지 발전시킨 건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빙의 열매라며 또다시 주인공들을 공격하는데요. 이때 젠키는 자신의 궁극의 필살기인 루도라를 시전, 카르마의 존재를 완벽하게 소멸시킵니다. 마을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모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젠키는 어디 갔지? 소마도 수행을 다시 더 하겠다며 절을 나섭니다. 치아키는 젠키가 어디론가 떠났겠지 하며 젠키를 그리워하는데요. 그때 치아키 앞으로 굴러오는 젠키 봉인 팔찌. 풀숲에서 젠키가 튀어나오며 이렇게 젠키의 일부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카르마와의 최종 결전이 있고 나서 3개월 후, 마을 사람들은 어두웠던 기억을 전부 잊고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먹을 빙의 열매가 없다며 호두를 먹방하는 젠키. 치아키는 평화가 찾아와 더 이상 젠키에게 명령을 내리지 못해 불만입니다. 뭐 일부에서 자유의 몸이 되라고 명령했던 건 너잖아. 하지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도 잠시. 새로운 악의 등장이었을까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치아키의 팔찌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효력이 없어진 팔찌가 다시금 기능을 발휘했다는 것은 악으로부터 세상을 지켜야 한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었죠. 서서히 그 존재를 드러내는 적의 모습. 전부 다 소멸된 줄만 알았던 빙의 열매가 있네요. 한편 열매 촉수로 인해 이 아키라라는 꼬마가 위기에 처하게 되고 심령 점성술 연구원인 카제라는 이 캐릭터가 아이를 구해냅니다. 근데 점성술 연구원은 뭘로 돈을 버나요? 부업으로 점을 보나?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산소까지 도망친 카제. 하지만 촉수 괴물은 그곳까지 따라옵니다. 다행히 치아키와 젠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이들. 이 요괴는 바로 카르마의 원념. 사람의 욕망이 있는 한 자신은 몇 번이고 다시 되살아난다고 말을 하는데요. 카르마의 원년답게 젠키의 금강부 공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헌데 그 순간 꼬마 아키라의 몸에서 빛이 나고 요괴는 그 빛을 보며 그로기 상태. 그때를 이용해 젠키는 요괴를 제거합니다. 이 소년 뭐하는 소년이지?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데? 그 순간 번개가 치며 등장하는 이누가미라는 이 캐릭터. 열매를 가져가 버리고 옆에 있는 개한테 먹입니다. 호두과자를 빼앗겨 빡친 젠키. 그대로 돌진의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단 한 개의 손가락으로 저지당합니다. 와 뭐야 준내 세네 이 새끼. 그렇게 힘의 차이를 보여준 후 의운의 이 캐릭터는 사라집니다. 카즈에와 박사는 아무래도 신비한 힘이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키라를 정밀 검사해봅니다. 역시나 검사에선 일시적이었지만 두 개의 뇌파가 나오고 있었고 아키라 안에 또 하나의 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할머니는 그 옛날 오주누가 사역한 전사가 젠키 말고 또 있었다 썰을 푸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고키. 젠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수호 귀신으로서 활약한 전설적인 전사라 설명합니다. 한편 검사 중 정신이 든 아키라는 병원에서 나와 어느 한 산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의문의 노인. 이 노인은 1000년 전 사라진 고키의 자손이라 말하며 고키는 1000년 전에 인간 마을로 내려와 인간이 되었고 자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이야기합니다. 나도 빨리 결혼을 하고 자손을 남겨야 할 나이이긴 한데. 그때 등장하는 이누가미. 아니 근데 이누가미 눈썹 좀 같이 좀 염색 좀 해주지. 눈썹 어쩔 거야. 고키의 무덤이라고 전해지는 곳엔 고키의 시체가 있지 않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설명충 할아버지에게 침식, 요괴로 변화합니다. 다행히 등장하는 주인공 젠키. 하지만 이 요괴를 이누가미가 없애네요. 이 요괴를 이용해서 뭔가 이를 꾸미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지? 그때 또다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아키의 팔찌와 아키라가 공명. 아키라는 그때 드디어 자신이 전설의 전사 중 한 명인 고키의 전생이란 사실을 깨우칩니다. 각성을 시작하는 고키. 멋있어. 이누가미의 공격을 손쉽게 막아내고 고키의 힘과 젠키의 힘이 합쳐지면 젠키가 더욱더 강력한 전사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설명합니다. 진짜? 주문을 외우더니 젠키의 몸이 조금씩 변화. 초전사 젠키가 탄생합니다. 젠키. 강력해진 젠키 앞에 이누가미는 도망가고 이때부터 고키는 치아키를 마스터로 악의 무리와 함께 맞서겠다 다짐합니다. 이누가미는 지옥의 왕 엔가누의 아들. 이 녀석의 목표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개에게 열매를 먹여 무한한 악의 힘을 지닌 마신수를 부활시키는 것. 헌데 일부와 설정이 조금 바뀐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열매가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의 몸속에서 자라나 그 욕망을 먹고 자라나는 열매였던 것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 욕망을 먹고 자란 열매는 결국 인간을 요괴화로 만들고 욕망이 가득 찬 열매를 이 개가 하나씩 취하면 점점 마신수에 가까워진다는 설정. 그니까 이누가미와 함께 다니는 개가 마신수의 그릇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열매를 둘러싼 이누가미와 젠키 일행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열매를 서로 주고받으며 어느덧 개의 이마에 마신의 부활이 가까움을 뜻하는 범자가 새겨지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M자 탈모가 현란한 캐릭터 카게토라. M자는 이누가미에게 독단적으로 마신수를 깨우려 했다는 이유와 지옥에 대한 반역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카게토라는 아마도 왕자인 이누가미를 지키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상황이 어리둥절한 젠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를 시전하며 금강부를 M자에게 던지는데 간부로 보이는 녀석이 간단하게 금강부의 데미지를 온몸으로 받아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채찍 누나가 마신수의 그릇인 개를 데려가고 젠키, 이누가미 모두 M자 카게토라들에 의해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적인 이누가미를 가두고 치료하는 주인공 일행들. 헌데 치아키의 친구인 이 사야카라는 캐릭터. 이누가미에게 첫눈에 반해 감금되어 있던 이누가미를 풀어주는 짓을 해버립니다. 봤지? 사랑의 힘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웨딩피치 때 그렇게 경고했건만. 마신수의 부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카게토라. 자신들을 방해할 수 있는 젠키와 이누가미의 말살을 지옥부대에게 명합니다. 지옥부대 치고 규모가 좀 작다? 이누가미는 자신의 가족과도 같은 개를 데려간 카게토라 일행들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순차적으로 맷집장 카부라, 매력적인 누나 나기까지 순차적으로 목숨을 거둬들입니다. 한편 2부에서 나름 비중 있는 조연으로서 주인공들과 함께했던 카즈에. 카즈에도 주인공들을 지키고 자신의 연구를 꼭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욕망이 생겨 이내 몸속의 열매가 싹터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인지한 카즈에는 아키라에게 열매가 더 침식돼 자신을 요괴화시키기 전에 쏴 죽여달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냉정하지 못한 아키라. 카즈에는 아키라를 설득시키기 위해 이 열매가 적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마신수 부활에 오히려 자신이 일조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빨리 죽여달라 합니다. 역시나 아키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카즈에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는데요. 그 열매를 가지러 나타난 카게토라. 다행히 이누가미가 등장 카즈에와 아키라를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카즈에는 결국 요괴로 변하고 천공전사 젠키에서 등장하는 최고 능력을 소유한 요괴가 되어버립니다. 그 능력은 바로 모든 주문을 무효화하는 능력. 다시 말해 젠키의 능력의 대부분이 치아키의 주문을 통해 발동되는 것이었는데 그 모든 주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카게토라는 카즈에를 데리고 지옥으로 사라집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일부의 반가운 얼굴 소마. 소마는 이누가미의 엄마라며 어디선가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자신을 엄마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은 이누가미에게 절대로 마신을 부활시키면 안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누가미는 일단 빤스런. 주인공 일행들에게 엄마 하츠키는 썰을 풀기 시작합니다. 먼 옛날 자신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 떨어져 배회하고 있었고 어느 순간 빛이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와 그 힘에 의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혼자서 임신을 했다는 거지? 그래. 그렇게 아기가 잉태되고 바로 출산이 이어졌고 지옥 왕가의 하수인들이 나타나 바로 그 아이를 데려갔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누가미. 하지만 이누가미 및 지옥의 무리들이 부활시키려고 하는 마신수는 누군가의 명령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신과 비등한 능력을 가진 괴물이라 설명합니다. 절대로 부활시키면 안되고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이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하츠키. 결국 하츠키는 산속에서 이누가미와 조우합니다. 모자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목걸이까지 보여주며 아들을 설득시키는 엄마. 그때 어디선가 이누가미에게 들어오는 카게토라의 공격. 하지만 하츠키가 막아내며 대신 맞게 되는데요. 엄마로서 해준 것 없이 혼자 외롭게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마신수의 부활을 막기 위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열매를 아들에게 전달하며 숨을 거둡니다. 이누가미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열매의 힘을 이용 자신이 직접 열매 수화되어 카게토라와 전투를 벌입니다.
엄마가 그렇게까지 굳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누가미는 마신수를 부활해 이 증오스러운 운명과 세상을 전부 파괴해버리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젠키의 등장과 함께 시전되는 정신 차렷 주탱이, 그리고 뒤에선 점성술과 교수가 개발한 롤링 발칸으로 카즈에를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성공합니다. 카즈에에게서 나온 열매를 획득하는 젠키. 젠키는 이누가미가 가지고 있는 열매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1대1 맞짱을 뜨자 제안합니다. 아니 왜 굳이 지금? 어쨌든 둘의 싸움은 시작되고 결과적으로 이누가미는 홀딱 벗겨지고 젠키는 힘을 전부 소진해 소형화됩니다. 아니 이누가미 옷은 왜 벗겨 이 작가야. 이 둘의 체력이 바닥난 걸 캐치한 카게토라는 열매를 전부 빼앗아 마신수를 부활시키게 되고 이제 젠키는 최종 전투의 장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드디어 부활한 마신 파리? 근데 촉수를 정말 애지간히 좋아하시네요 작가님. 마신수는 부활과 동시에 카게토라를 찢어 죽이고 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젠키는 고키와 함께 힘을 실어 마신과 전투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규모로 보나 힘으로 보나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수준. 치아키는 더 이상 자신이 도와줄 수 없음에 슬퍼합니다. 이 세상의 모두의 힘을 모아 젠키에게 힘을 주라며 기도하는 치아키. 이때 치아키는 과거 최고의 귀신술사라고 불리었던 오즈누의 기량은 뛰어넘으며 각성, 공중 부양술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열파참을 시전, 총 공격에 나섭니다. 거기에 정신 차린 이누가미도 힘을 보탭니다. 하지만 역시나 꿈쩍도 하지 않는 마신수. 마신수는 이것은 옛날부터 정해진 운명, 형태가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파괴해버리겠다고 하는데요. 젠키는 절대 질 수 없다며 파이팅을 더 불태우고 포기하지 않는 진념의 치아키, 아키라 역시 더욱더 힘을 집중, 젠키에게 내재되어 있는 힘을 모두 다 이끌어낼 수 있게 힘을 해방시킵니다. 그때 등장하는 초사이어인 젠키. 오, 이런 폼도 있었네요. 당시에 제가 비디오로 끝까지 다 빌려보진 않았었나봐요. 이 장면은 또 처음 보네. 오, 멋있다. 약간 그랑조에 나오는 태양왕 느낌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더욱더 강력해진 젠키와 치아키는 일체화해 최후의 공격을 시전하고 이누가미도 이에 가세, 금강륜 루도라를 사용하며 마신수를 완벽하게 소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싸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이누가미는 자신을 위해 새로운 삶을 살겠다 떠납니다. 젠키와 고키는 자신들의 전사의 힘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봉인해달라 부탁합니다. 치아키는 슬프지만 젠키와 고키의 힘을 원래 있던 자리에 봉인시킵니다. 그로부터 3일 후 러시아에 있는 치아키의 부모님에게서 신비한 열매를 모았다며 택배 상자가 도착합니다. 그 안에 있는 건 빙의 열매. 그렇게 젠키가 다시 부활하며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천공전사 젠키는 이렇게 다소 우스꽝스러운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96년 투니버스와 비디오 가게를 통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천공전사 젠키. 원제 귀신동자 젠키는 귀신을 부려 적과 싸운다는 당시엔 엄청 신선한 소재로 국내에서 나름 꽤 괜찮은 인기를 누렸던 작품입니다.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이 조금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보다 비디오판을 빌려보던 세대다 보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대사, 저 녀석의 약점은 머리를 몸에서 떼어내면 죽는다 라는 대사는 아쉽게도 애니메이션판에는 등장하진 않아서 보지 못했네요. 한편 이 만화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 모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나름 야릇야릇한 그림과 19금 드립, 지금 봐도 뭔가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재밌는 요소도 조금 있는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작가는 쿠로이와 요시히로. 이 쿠로이와 요시히로 씨는 2018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하여 많은 덕후들과 팬들에게 정말 슬픈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나기 전에 다음화 예고편이 나가는 거 다들 아시죠? 어떻게 재미있게 리뷰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화에서는 더욱더 재밌는 리뷰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얄리야 아재 비디오의 얄리였습니다. 얄리야
얄리얄리 얄리의 아재 드디어